안녕하십니까. 신동명노무사입니다. 오늘은 3040인 당신 공인노무사 시험도전 파트 3 필승 수험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승 수험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수험 전략은 백인백색이겠죠. 합격하신 분들은 다 합격하신 이유가 있고 공부 방법이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하는 3040 제가 겪었던 과정에서 이것이 참 좋더라, 행착으로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원투를 듣지 않고 오신 분들이 있다면은 원투를 좀 듣고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3040은 20대 분들이라든가 공부를 막 진짜 직업처럼 하시는 분들과는 좀 다른 전략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니까 그런 제약을 바탕으로 해서 수험 원칙을 정해서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파트 2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했다가 실패를 하시게 되면 너무 데미지가 크거든요. 이후 사회생활에 큰 지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수험을 하다가 안 되면 취업을 하셔도 되고 공부할 시간이 많으니까 더 계속 하셔도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을 꼭 판단을 정말 면밀히 해보시고 수험을 시작을 하시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이제 파트 2에서 말씀드렸죠. 수험을 할 때는 막연히 열심히 한다 이렇게 해오시면 절대 안 되고요. 공부 가능 기간, 내가 2년을 할 수 있다, 3년을 할 수 있다, 그럼 그거에 맞춰서 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충실히 따랐을 때 합격 가능성이 충분한 건지, 이런 판단을 해보시는 원칙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일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수험을 하시면서 절대로 최선을 찾지 마시고요. 우리가 수석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험을 하지 않는 방식, 정말 합격을 위한 공부 원칙을 세우시고 그걸 따르셔야 됩니다. 모험을 하지 않으셔야 돼요. 뒤에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루틴은 생명이다. 우리는 공부 시간이 많지도 않고 머리가 막 예전처럼 돌아가지도 않기 때문에 정말 공부량, 그 다음에 효율성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루틴한 생활, 정말 기계같이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3040 할 때는 모험을 하지 않고 루틴을 지키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1차 수험 전략은 제가 과목별로 이렇게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고요. 그거는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겠죠. 또 상황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한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1차 과목 중에 영어가 있는데 이 영어는 병행을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 공부를 하면서 영어도 같이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영어에 자신이 있다 그러면 병행을 하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영어에 내가 자신이 없다 그러면 영어는 좀 미리 끝내고 본격적인 수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에 발목이 잡히면 그 이후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전업을 하시든 뭐라든 일단 영어는 부담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1차는 60점이 수석이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합격 불합격 시험은 60점 넘으면 합격이잖아요, 1차는. 그렇기 때문에 1차를 90점 100점 맞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좀 과하게 공부한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데 굳이 그렇게 점수가 높은 거예요. 그럴 이유는 없어요, 이 시험은. 내가 안정적으로 한 80점 맞겠다라고 하면 80점 공부만 딱 하시면 돼요. 더 이상 하실 필요도 없어요. 딱 그 맞춰서 최소한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딱 60점을 내가 맞춰서 합격을 하면 수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마음으로 1차는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1차는 쉽게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1차를 공부를 하는데 너무 1차 자체가 어렵다, 1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많다, 그러면 정말 롱텀으로 공부 기간을 잡으셔야 되는 거고요. 1차에서 지쳐버리면 오래 가기가 어렵습니다. 오래 가기 어렵다는 말은 결국은 실패를 하겠죠. 1차가 어찌어찌 넘어가더라도 2차에 가서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1차를 합격하고 2차를 떨어지면 다시 1차를 보셔야 되는데, 그때 그 1차가 또 부담되면 그 공부 기간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1차는 언제 봐더라도 쉽게 통과할 수 있어야지 이 시험에서 최종적으로 2차를 합격해야지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차는 쉽게 통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렵게 1차를 통과를 하면 확률적으로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거는 사실 냉정하게 현실을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차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1차는 60점이 수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많은 시간을 투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필요한 만큼만 들으시면 됩니다. 나는 민법에 자신 있다. 그럼 민법 같은 거 굳이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번 쓱 보고 괜찮겠다 그럼 넘어가는 거고요. 노동법도 이렇게 문제집 사서 기출문제 봤는데 이건 뭐 그냥 해도 되겠네. 그러면 굳이 강의를 들으실 필요는 없겠죠. 다만 저 같은 경우는 강의를 들었는데 이유는 그냥 강의를 들으면서 따로 공부하지 않으려고 강의를 들었어요. 그냥 거기서 바로 정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그냥 저는 1차 같은 경우는 포기했어요. 그래서 경제학인데 특정 부분이 어렵다. 그러면 거기는 공부를 안 해버려도 돼요. 나오면 틀리면 되잖아요. 그냥 뭐 객관식 시험인데 굳이 다 맞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필요한 것만 딱딱딱 해가지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1차를 통과를 하는 게 전략입니다. 간단하죠. 2차는 전략 과목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균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꽈락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평균을 높여야 되면 내 전략 과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 중에 경영조직론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자신이 있었지만 남들보다 그건 좀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문제가 나오더라도 답안이 좀 풍부해질 수 있도록 공부를 넓게 깊게 했습니다. 전략 과목이니까 어떤 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점수 차이가 날 수 있도록 열심히 했고요. 뭐 모의고사 같은 거 학원에서 볼 때 무조건 나는 이 과목은 1등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한 과목을 찍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과목을 좀 선택을 해서 점수를 좀 확 높일 수 있는 과목을 하나 꼭 세우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하다 보면 모든 과목을 다 잘하면 뭐 수석을 하고 안정적으로 합격을 하시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좀 어려운 과목이 있으실 수밖에 없잖아요. 취약 과목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법 전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노동법이 아무래도 좀 취약 과목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노동법 2가 어려웠었어요. 그거는 고등점 목표가 아니었고요. 꽈락을 안 맞고 50점을 목표로 해서 브리타라고 해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쨌든 답안지는 채울 수 있을 정도의 목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깊게 공부하지 않고 넓게 했습니다. 그냥 넓게 쓸 수만 있게 그냥 남들만큼. 그래서 꽈락이 안 나오고 최소한 답안지를 채울 수 있는 걸 목표로 했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깊은 논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겉핥기로만 가는 거죠. 어차피 취약 과목을 열심히 해도 그 점수를 올리는 거는 어렵거든요. 이미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전략 과목은 깊고 넓게 하는 거고요. 취약 과목은 그냥 넓게만 하는 겁니다. 깊게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하지 말고 수험을 하자. 공부하다 보면 되게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시험 보면 떨어져요. 그런 분들의 특성은 그분들은 수험을 안 하고 공부를 해요. 그래서 학자처럼 파고들고 막 그렇게 합니다.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죠. 전략 과목에 있어서는 그럴 수도 있죠. 수험을 하자는 말씀은 뭐냐면 많이 안다고 시험을 쓸 수가 없어요. 제한된 시간 안에 답안지에다가 현출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안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꼭 써야 되는 내용을 쓰면 되는 거고 거기서 살짝 살을 붙여서 점수를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말고 수험을 해야 됩니다. 쓸 수 있는 것만큼만 공부하면 됩니다. 내가 쓰지 못하는 거는 알 필요가 없어요. 이 문제에서 내가 쓸 것만 공부하시면 되죠. 쓸 것만. 막 모든 걸 이해할 필요도 없고요. 이해 안 되면 그냥 외워버리시는 방법도 있죠. 쓸 수 있을 만큼만. 하다 보면 자꾸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하고 욕심을 내는데 3040은 합격을 해야 되는 거고 시간이 제한돼 있죠. 그러니까 되게 효율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때 나는 수험생이다. 나는 학자가 아니다. 나는 대학원생이 아니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겁니다. 욕심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지 않으면 채점하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사람이 많이 아는지. 물론 뭐 고수들은 안다고 하는데 어쨌든 안 써있으면 점수를 줄 수가 없잖아요. 답안지에 쓸 만큼은 정말 빠지지 않게 쓰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여름쯤에 시험을 보니까 한 봄쯤에는 뭐 썰 정도의 실력이 돼야지 그 해 시험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5월, 6월이 됐는데도 한 번도 써보지도 않았다. 그러면 사실 현실적으로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거 연습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중간중간 공부하기 싫으시면 어떤 주제 예상 문제를 하나 놓고
공부를 한 다음에 한번 써보세요. 써봐야지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냥 막연히 그냥 내가 개념 이해하고 판례 보고 이해한다고 해서 쓰는 거랑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쓰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개념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내용을 뭘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암기를 해야 되는지는 쓰는 걸 베이스로 항상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강조를 합니다. 어느 정도 공부가 되셨다 그러면 항상 내가 이걸 어떻게 쓸 거야,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다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쓸 거냐 이런 고민을 하고 한 번씩 좀 써보시고, 쓰는 시간이 너무 아까우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공부량은 있는데 이거 쓰는 것도 일이잖아요. 이거 공부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그게 절대로 아까운 시간이 아니고요. 그게 오히려 공부 시간을 줄여주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학원이나 교재 선택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나한테는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정말 최선의 것들을 챙기려고 하거든요.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모험하지 말자, 시간 낭비 말자, 이게 원칙입니다. 선택의 원칙. 최선의 것을 찾지 마시고요. 학원은 제일 많이 듣는 강사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말 저 사람이 너무 싫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2등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학원은 제일 많이 듣는 학원에 가서 제일 많이 듣는 강사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패 확률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교재는 제일 많이 보는 책 선택하시면 됩니다. 괜히 이 책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일 많이 보는 책 쓰세요. 괜히 이상한 거 쓰시면 그 책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 책을 많이 보는데 내가 이 책을 보면은 뭐가 빠지는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시면 제일 많이 듣는 학원에 있는 사람들이 시험장에 제일 많이 가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못 써도 다 못 쓰고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그 강사가 찍어준 게 나왔다 그러면 최소한 그거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강사가 안 찍어준 걸 안 나왔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이나 교재는 제일 많이 듣는 거, 제일 많이 보는 걸 하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최선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안정적이죠. 모험이 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간에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해, 당해년도 1월에 왔는데 그때 뭐 학원이나 교재를 바꾸는 건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시간 낭비예요. 이거 또 적응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만약에 시험을 끝났어요.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고 내년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바꾸실 수는 있는데 수험 기간 중에는 안 바꾸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험생활 팁은 참 많죠. 그리고 백인백색이에요. 이것도 뭐 나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막 이렇게 너무너무 많은데 제 원칙은 강장의 확고예요.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 그거가 포인트입니다. 공부 장소는 집이 좋냐, 독서실이 좋냐, 도서관이 좋냐, 고시원이 좋냐, 원하시는 거 하시면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독서실이랑 도서관을 병행을 했습니다. 독서실 몇 달 다니다가 지겨우면 도서관으로 가고, 또 주말에 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주말에 학원을 가게 되면 신림동으로 학원을 다닐 때니까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가서 오전에 공부하고 학원을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루틴하게 정해놓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건 정답은 없습니다. 어쨌든 자기가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고 리프레시, 왔다 갔다 하면서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식당은 저는 메뉴 많은 분식집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제 미식가라서 막 이제 맛있는 데를 찾아다닐 수 있는데 그것도 시간 낭비잖아요. 그래서 메뉴가 많은 분식점을 가면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그 시간을 선택하기 싫어서 맨 위에 있는 것부터 맨 끝에 있는 거를 그냥 하나하나씩 먹었어요. 오늘은 김밥, 밑에 라면이 있으면 라면, 그 다음에 밑에 우동이 있으면 우동, 뭐 이런 식으로 고민하지 않고 메뉴 많은 분식집에 그냥 한 곳을 정해놓고 뭐지 구내식당처럼 항상 밥을 먹었습니다. 점심, 저녁을. 친해지면 나중에 잘해주시기도 해요. 그냥 식당은 그렇게 했고요. 계획은 이게 제일 중요한데 기계처럼 공부를 해야죠. 일일 몇 시간을 하고 휴식은 어떻게 취할 거고, 이 루틴을 지키는 게 뭐 당연하죠. 너무 힘들긴 하겠지만 이거를 얼만큼 지켜내느냐, 내가 80% 하느냐 90% 하느냐에 따라 또 당락이 달라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항상 그 계획을 일주일마다 리뷰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큰 기본서 같은 데나 또는 뭐 서브노트 같은 데다가 제가 계획을 항상 세웠어요. 내가 이거를
7회독을 하겠다. 그러면 한 회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를 이렇게 계속 모든 책에다가 앞에다가 적었었어요. 인사논무다 그러면 8월부터 10월까지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뭐 11월부터 12월까지 2번 보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총 7회를 보려면 어떻게 계획을 짜야지 시험 볼 때까지 이걸 볼 수 있느냐 이렇게 계획을 짠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한 회독 하기는 시험 전날에 한 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맞춰서 거꾸로 이렇게 쭉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말 지키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험은 균형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한 회독 하는데 2달을 정해놨는데 50일이 지났는데 한 절반밖에 못 봤다. 그러면 저는 그 10일 동안 그 절반을 다 봤어요. 그거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그거를 밀려버리면 다 틀어지잖아요. 처음에 정했던 그 계획이 무너지지 않도록 제가 색깔을 들여놨는데 마인드 컨트롤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공부를 할 때 항상 이제 신림동에서 한 게 아니고 학원만 갔기 때문에 항상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아, 내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너무 처지지 않나? 아, 이렇게 공부해도 되나? 아, 난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왜냐면 얘기해보면 학원 가서 뭐 이렇게 얘기해보면 다른 사람 되게 많이 하는 것 같고 진짜 그런 생각 많이 들고 젊은 애들 진짜 한 번 보면 다 외우네. 나는 잘 안 외워지는데 막 이런 생각도 막 들었는데요. 막상 시험을 보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크게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물론 얼등한 친구들 있어요. 그런 친구는 우리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꼴등으로 붙어도 되잖아요. 우리 경쟁 상대를 이렇게 대부분의 분들을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자신감을 갖고 공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실수했었던 거는 사실은 저는 쓰기를 GS2기 때는 집에서 깔짝깔짝 썼었어요. 그리고 3기 때 시험이 얼마 안 남을 때였어요. 6번 정도 쓸 기회가 있는데 그때 처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래서 저는 학원에 가서 처음을 써봤는데 정말 내가 봐도 너무 개판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쓰레기 같은 답안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가면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성적을 게시를 해놓거든요. 제가 어땠을까요? 그때 되게 잘했어요. 막 6등하고 7등하고 그랬어요. 뭐 100명, 200명 중에서. 저도 깜짝 놀랐죠. 아니, 그리고 심지어 그 다음 주에는 뭐 우수 답안이라고 그래서 제게 뽑히기도 했었어요. 저는 생각을 했죠. 아,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데 별 차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사실 살짝 자신감도 가졌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2차 시험을 보러 갈 건데 이 중에서 상위권이면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아주 간단하게 많이 다니는 학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봐서 여기서 내가 상위권이면 합격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목표로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 거를 너무 늦게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신감이 있었지만 그 앞에는 너무너무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미리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나만의 그런 거는 고집하지 마시고 그냥 연기부터 또 1기부터 가서 써보고 남들이랑 좀 비교해보고 강사들의 체크도 좀 받아보시고 하는 것도 시간 낭비가 아닌데 제가 너무 막판까지 그렇게 했던 거는 조금 불안한 요소였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더 많은 팁이 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제가 정리한 건 이겁니다. 혹시 수험생활 하시면서 이 과목은 어때요? 이런 내용은 제가 조언을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오래되기도 하고 제가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수험생활 하면서 혹시 고민이 있다고 하시면은 댓글이라든가 메일이라든가 주시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한에서는 도와드릴 수 있다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 앞에 노무법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왔다 갔다 도서관을 다닐 때 이렇게 노무법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부할 때는 거기가 정말 천국같이 보였어요. 저는 지옥이었고 그 노무법인은 천국 같았어요. 아, 내가 합격을 해서 저기를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거기서 막 나와서 담배 피는데 사람이 있으면 아, 저기 사람들은 노무사일까? 그래서 저는 이제 노무공사 공부할 땐 노무사가 되게 위대해 보이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막 그렇게 부러워했었고요.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했었던 것 같고 시험을 보는데 마지막 교실을 보고 끝나자마자 화장실로 가서 토했어요.
왜냐면 마지막 교실하는데 정말 제 생애 머리가 가장 아팠습니다. 정말 이 볼펜이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너무 큰 두통이 오는 거예요. 정말 머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게 답안지를 썼어요. 경영조직이 맨 마지막 과목인데 제 전략 과목이었거든요. 이거를 뭐 시험 문제도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잘 쓸 수 있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여기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와서 제 집에 오는데 결심을 했죠. 다시는 안 하겠다. 이 시험은. 결과에 상관없이. 후회는 없다. 내가 내년에 혹시 결과가 안 좋아서 더 해도 이거보다 더 할 수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제 딴에는 열심히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누구한테도 떳떳하다.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진심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남은 속일 수 있잖아요. 뭐 와이프나 남편이나 부모님을 속일 수 있어. 나 열심히 했다. 근데 본인은 속일 수 없잖아요. 내가 스스로 진짜 열심히 했는지를. 본인한테 떳떳한 공부하시면 합격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네, 파이팅 하시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